네, 감사합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세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봉장중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 서도 되고 혹시나 안녕하세요. 조용하네요. 이제 끝 시간 마무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근무하는 봉장종 과장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워킹홀리데이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얼마큼 하시는지 제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저희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총 21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남미로 갈 수 있는 국가는 칠레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반적인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칠레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과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킹홀리데이란 대체로 만 18세에서 30세 우리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가서 합법적인 취업을 통해 생활비, 여행 경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동시에 본인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게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내가 가고자 하는 국가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1년짜리 관광 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해외 취업처럼 어떤 특정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체류하면서 현지에 있는 다양한 그 청년들과 사귀면서 또 그곳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다양한 국가 친구들을 사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지에서 그 다양한 경험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협정 국가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2016년 7월 22개 국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영어권 국가입니다. 그 칠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발효가 돼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2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남미 국가의 워킹홀리데이로 비자로 가신 분들은 없습니다. 칠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레는 남아메리카 서남부 남태평양 연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따지면 칠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칠레는 FTA 체결로 인해서 칠레산 와인, 그 다음에 칠레산 와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스트섬 모아이 석상, 유럽의 남미 속의 유럽인 그 칠레 수도 산타모아,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아타카마 사막,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칠레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민이 또 칠레로 또 남미로 여행하는 케이스는 다른 유럽권이나 아시아권 또 동남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칠레는 정말 낯선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스페인어를 정말 배우고 싶고 또 스페인 문화를 좀 더 익히고 싶다면, 상대적으로 익히고 싶다면 칠레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는 우리 국민이 약 2,500여 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수도 산티아고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칠레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신 분이시라면 저는 수도로 맨 처음에 가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 수도이기 때문에 어학연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칠레 지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남북으로 가장 긴 국가로 형성되어 있고 이 산티아고가 수도이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우리가 칠레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칠레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다른 워킹홀리데이 국가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만 18세에서 30세라면 누구나 칠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다른 비자에서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학생 비자 어떤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취업 비자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현지에 나이만 된다며 그리고 그리고 기타 구비 서류만 준비된다면 누구나 신청하기 쉽고 최대 1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시대 20대라는 젊은 포커스를 맞춰보는 누구나 해외에서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은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칠레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조심할 것이 있다면 여기서 보시면 이력서 및 칠레 체류 기간 동안 활동 계획서를 영어나 또는 스페인어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 가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경찰서 가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고 끝으로 워킹 홀리데이 보험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업비자를 해외 나갈 때는 그 업체에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 보험을 통해서 현지 병원도 다쳤을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가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누가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보험을 들고 가셔야지만 현지에서 그 병원을 이용하고 추후에 그 병원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칠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실 때 영사님의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것은 대략적인 겁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작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략 79.9%가 어학능력 상상, 여행, 현지 문화나 체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를 잘 갔다 오신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제 칠레 말고 다른 국가, 워킹홀리데이 국가를 가실 때 막연하게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면 자동적으로 숙소도 구할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언어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낭여행을 할 때 비행기 티켓 끊고 여행 경로를 꼼꼼하게 짜는 반면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는 분들은 많은 수의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정확한 계획이나 준비성 없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킹홀리데이 해외에 나갈 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하지 않으시면 실패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목적과 본인의 계획이 그 현지에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1년 동안 체류할 때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킹홀리데이 하면 내 스스로 혼자서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그런 자세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또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는 분, 아니 해외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은 반드시 목적과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세우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일기를 쓰시면서 블로그든 일기를 쓰시면서 자신을 기록하며 보다 알찬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할 때는 안전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대다수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곳입니다. 다만 절도라든지 강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1년 동안 체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광처럼 그 안전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 갈 때 그 현지 국가에 어떤 위험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함에 따르면 가장 큰 안전 문제는 의사소통이었습니다. 1년 동안 치료한다, 현지에서 생활비를 번다. 이 얘기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페인어가 되지 않는다 하면 거기 있는 칠레 사람이 나를 뽑아줄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느 국가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떠날 때는 현지 언어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그 둘째로 현지의 질병, 부상이라든지 인종차별을 겪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칠레에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본과 같이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칠레로 간다, 장기 체류한다. 남미 그쪽 서해안 지역에 장기 체류할 경우, 여행할 경우는 지진 대피법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로 하나 들게요. 지진이 많은 국가에서는 창문 곁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유리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요. 둘째로
높은 곳에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할 때 높은 곳에 떨어질 때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진이 멈춘 다음에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진을 경험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피법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입니다. 칠레의 대표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기에 의해서 생기는 말라리아와 황열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두통과 고열과 몸살을 겪고 오는데 이것은 심각하면 탈수나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칠레를 갈 때 어떤 안전 문제가 있든지 위험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파악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구해 문제는 뭐 절도라든지 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가 사전에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지에서도 마약도 있을 수 있고 성폭력, 성희롱, 도박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마약, 도박, 그다음 거기서 있는 그 성매매 같은 거는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칠레법이 아니니까 칠레에서도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약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도박 같은 거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직장 내에서도 아르바이트해서 직장 내에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크게 사고 나시는 것은 일상생활 중에서는 직장 내라고 들 수 있습니다. 현지에 갔을 때 처음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업무를 배우다 보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무리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직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큽니다. 왜냐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간 사람들은 어느 일정 회사에 취업하기보다는 우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3차 서비스 산업 있지 않습니까? 뭐 식당이라든지 일반 상점, 카페,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에 베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뜨거운 물에 데일 수도 있고 흔치 않은 사고로 발생합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요,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용주가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6개월이나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어차피 이 사람은 떠날 사람인데 굳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지 않냐 하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주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장 내에서 다쳤을 때 그럼 그쪽에서 도와주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워킹홀리데이 보험으로 병원비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아프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또 직장에서 잘리기 때문에 상대로 우리가 직장 내에서 이런 안전사고 문제는 좀 조심해줘야 되고요. 그 밖에 칠레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인종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언어차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안전 문제를 제가 이렇게 먼저 강조드리는 이유는 1년 동안 잘 체류를 한다, 성공적으로 워킹홀리데이 하고 온다는 개념은 이런 사건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래서 저희가 워킹홀리데이는 떠나실 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꼭 워킹홀리데이가 아니라 해외여행할 때라든지 해외 취업을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외국이랑 뭐가 다르겠어. 한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거는 정말 무모함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는 누구보다도 좀 더 기울이고 사소한 것에 조심할 때 사건 사고에 또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당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국가를 워킹홀리데이 떠나든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그 문화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든지, 그리고 현지의 법규와 관습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그 사회가 가족 중심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놀기보다는 가족을 만나서 놀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서 이제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을 가족같이 대하고 그 가족 속에 녹아내릴 때 칠레 현지에서
보다 워킹홀리데이 잘하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 세계 국가마다 그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모든 분이 안전행동 수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통적인 것을 좀 몇 가지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늦은 시간, 이른 새벽 시간대 취한 취약자 외출을 삼가합니다. 한 3년 전에 호주에서 스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요. 근데 그 친구가 새벽 시간대에 한적한 공원을 그 지름길을 통해서 호텔로 일자리를 일을 하러 가다가 호주 정신병자에서 살인을 당한 사건이었거든요. 이 얘기 보면 칠레도 늦은 시간 동안 상점이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면 늦은 시간대인가 밤늦은 시간에는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워킹홀리데이로 현지에 가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현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를 법으로 해결한다? 우리나라 동일한 시간과 돈과 내 열정이 다 소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갔을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라도 고용계약서를 꼼꼼히 쓰시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당 얼마를 받을 것인지, 주말 수당은 얼마인지, 공휴 수당은 얼마인지, 내가 며칠을 일하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세금이 얼마큼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파악해야 됩니다. 또 현지에서 집을 구할 때도 동일합니다. 이곳이 취약지역인지 아니면 이 집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최소 얼마큼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세 안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파악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내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우리 재해공간이나 외국 정부기관 비상연락처를 파악을 해 두어야 됩니다. 이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연락할지 모르면 저희가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외에 1년 이상을 3개월 이상을 체류한 경우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 주실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칠레는 지진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외국민 등록하면 이런 지진이나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을 문자 메시지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약, 도박, 성매매 금지. 그리고 사실 워홀러들에게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은 바로 공공장소의 물품 도난, 분실입니다. 이것은 꼭 공공장소라는 것이 우리가 밖에 있는 카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동생활, 그러니까 쉐어하우스로 살 때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칠레 갔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우리가 가방을 뒤에다 메고 올라갑니다. 근데 누가 내 에스컬레이터 뒤에 따라와서 내 가방 문을 열고 물건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또 쉐어하우스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좋은 노트북이나 카메라를 책상 앞에 놨다면 누군가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페에서 자리 맡을 때 어떻게 자리 맡습니까? 가방 던져놓고 음식을 주문하시죠. 근데 외국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물건은 내 눈앞에 있고 내가 내 눈앞에 있지 않으면 누군가는 무조건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현지에서 또 교통법규 같은 걸 잘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칠레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지 않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 사고에 노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지의 자연환경 훼손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지진, 태풍 이런 것들 대피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보시면 환전 국제 송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기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호주에서 두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호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는 사람이 한 해 한 34,000, 6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27,000, 8,000명이 호주로 갑니다. 그 외 국가로 이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주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한 게 환전 문제인데요. 이 환전 문제는 어느 국가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인 워홀러가 한국인 워홀러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어떤 경우였냐면요. 호주 달러에서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주겠다. 그 대신 돈 금액이 크니까 우리 집에 와서 환전하자. 이렇게 범인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해당한 분이 그 말을 믿고 범인의 집까지 갔는데 범인이 기다렸다가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꼭 우리가
호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칠레나 다른 국가 아니면 다른 비자로 해외 장기 체류 시 환전 같은 거는 가능한 은행에서 하는 것이 좋고, 또 중고 거래를 만약에 할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에서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내 목숨만큼은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워킹홀리데이 상담 오신 분들한테 현지에 갔을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몇 %입니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낮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50대 50이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그만큼 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거 조심하신다면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좀 더 잘 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낯선 사람의 지나친 친절이나 부탁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워킹홀리데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는 즉시 그대로 생각하셔야 된다. 누군가 나에게 음료수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음료수에 마약이나 아니면 수면제가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잠든 사이에 내 물건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특히 칠레는 남미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칠레 빼고 내가 칠레에 있다고 해서 꼭 칠레만 여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볼리비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어느 국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를 갈 때 누군가의 친구는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주는 음료수나 그런 것들 과도한 친절은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들어주는 부탁도 조심하십니다. 국경을 이동하는데 내가 짐이 많어. 여기 있는 인형 좀 들어줘. 여기 있는 이 기념품 좀 들어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마약범이 되는 겁니다. 마약법은 전 세계에서 볼 때 가장 심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갔을 때 누군가가 그러니까 짐을 들어달라는 부탁을 하실 때 절대 짐을 들어주셨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 요구해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내 짐만 들고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딱 하시면 됩니다. 해외 나갔을 때.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내가 있는 현지 국가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우리 다들 스마트폰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안전여행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 안에 보시면 모든 국가에 긴급 연락처가 있습니다. 대사관, 현지 경찰서 포함, 그리고 사건, 사고별 어떻게 내가 대처할지도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그 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체류 지킴 및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도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지 경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건, 사고 발생할 당시 그 강도나 그 사람들이랑 싸우면 안 됩니다. 물건을 그냥 뺏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내 생명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쳤을 경우는 경찰서,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우리 대사관이 모든 것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사관에서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는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고, 또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여권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최대한 도와주기 때문에 이 대사관의 도움을 사건, 사고 났을 때는 대사관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워킹홀리데이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칠레에서 체류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준비는, 그러니까 현지에 갔을 때 체류는 3개월 안에 체류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한국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가 칠레 현지에 있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랑 현지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갈 것인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국 예정일, 체류 기간, 체류 지역을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페인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페인어를 모르면 차라리 칠레를 안 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칠레 최저임금이 25만 페소입니다. 근데 방세가요, 수도 방세가 28만 페소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하위직으로 일할 수 있는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월급이 50만 페소예요. 50만 페소고 방세 내고 교통비, 생활비 몇 개 빠지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아르바이트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꼭 편의점이나
아니면 카페넷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다국적 기업을 추천드려요. 다국적 기업이나 체인점을 추천드리면 그곳은 다국적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경쟁력, 내가 일하는 그 경험을 더 크게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스페인어로 된 업종적 이력서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 갔을 때 체류할 수 있는 비용 350만 원 이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350만 원은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르바이트 구할 동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은 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잠시 거주할 수 있는 여행자 숙소를 예약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추천하는 웹사이트 밑에 몇 개인데 칠레 한인회 그리고 코트라 국가별 정보는 글로벌 윈도우라고 있습니다. 전 여기를 되게 추천을 드려요. 글로벌 윈도우에 가시면 코트라에서 올려놓은 다양한 칠레의 정보나 다른 국가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기 정보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기업 정보, 그 다음에 물가 정보, 그 다음에 이주 정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칠레 현지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계란은 얼마이고 우유는 얼마이고 맥도날드는 빅맥주스는 얼마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밑에 넘베오라는 그 사이트에 가시면 전 세계 국가의 물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필요하겠죠. 칠레도 생각보다 날씨가 뜨겁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거나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세계 날씨 정보 쪽에서 파악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저는 위에 칠레 한인의 코트라 국가별 정보, 그 다음에 국가별 생활미국 파괴 이 세 개 사이트랑 칠레에 있는 주칠레 한국 대사관을 가셔서 정보를 파악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착을 하냐? 칠레 같은 거는 여행자 숙소에 체류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실 것이 세 번째는 외국인 등록 신청입니다. 이것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나옵니다. 우리가 칠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30일 안에 입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국 후 다시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게 외국인 등록 신청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나 입국했다 해서 입국 신고를 하시고, 또 현지엔 등기소 가서 외국인 등록하면 RUN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RUN 등록 번호를 발급받아야지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고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칠레는 최저임금이 25만 페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43만 원이에요. 물가 대비했을 때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동안은 가계부를 쓰셔야 됩니다. 가계부를 쓰시면서 방세가 얼마큼 나가는지, 또는 교통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통신비가 얼마인지, 식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해 주셔야지 내가 몇 시간을 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구해지면 그 근처에 장기 숙소를 구하시는 겁니다. 보통 워킹홀리데이로 가시는 분들은 쉐어하우스, 하우스쉐어, 룸메이트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참 이 방을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볼 때는 구글로 검색하셔서 그 숙소 사이트라든지 지역을 미리 파악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파악하시고, 저는 여기서 가장 권장드리는 게 뭐냐면 구글 맵을 많이 이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호텔에 아르바이트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칠레 산타그 호텔을 검색하시면 호텔이 다 나옵니다. 그럼 호텔 정보를 찾아서 직접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국적 체인점이 궁금하십니까? 그 구글 맵에서 예를 들어 스타벅스만 쳐도 다 매장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기초로 해서 구글로 검색해서 이력서를 내셔도 되고요. 보통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일자리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칠레에 가는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체류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칠레에서 현지 칠레인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 있는 동호회를 드는 겁니다. 그럼 그 동호회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미덧닷컴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에 있는데요. 그 미덧닷컴을 통해서 칠레 동호회를 찾아서 거기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칠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이제 언어 교환 프로그램, 그러니까 랭귀지 체인지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어서 참석하면
제가 볼 때는 보다 많은 칠레 문화나 칠레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칠레 생활정보는 제가 볼 때는 크레이그 리스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크레이그 리스트는 우리나라 벼룩시장이나 땡땡천국 같은 땡땡 뭔가 것을 이렇게 같이 결합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가서는 중고매매라든지 일자리, 그 다음에 숙소, 모든 것을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 상담회를 오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워킹홀리데이를 왜 가십니까? 다른 분들이 그럽니다. 언어를 상상시키기 위해서 간다. 누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간다. 누구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해외 나왔을 때 잘 노는 법,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워킹홀리데이로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경쟁 때문에 지쳐서 도망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현지에서도 도망가더라도 현지에서 잘하고 오신 분도 있지만 현지에서도 실패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남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가서 현지에서도 누군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상품, 뭐 취업 정보라든지 취업 상품이라든지 뭐 일자리 상품, 그 다음에 뭐 어학연수 상품이라든지 뭐 현재 있는 뭐 픽업 상품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체류한다, 해외 체류한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내가 해서야 됩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 잘 하고 오면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어리 갔다 놓아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끝으로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외교부에서 설립한 조직으로서요,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칠레뿐만 아니라 21개국의 그 워킹홀리데이 국가 정보라든지 방문 상담,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담을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를 가라고 권장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되게 많습니다. 배낭여행도 있죠, 교환학생도 있죠, 어학연수도 있죠, 그 다음에 대외활동도 있고 공모전, 다양한 활동 중에 하나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관련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인포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또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사항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궁금한 점들 손을 들고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네요. 저쪽 여성분한테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저는 중남미를 여행하면서 꼭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중남미를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알아보면서 지금 칠레만 체결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혹시 스페인어권 나라가 더 체결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저기 외교부에서도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되는 거예요? 예, 저 외교부 영사 서비스과에 근무하는 전종화 외무행정관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중남미 국가 중에서 아시다시피 칠레밖에는 발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제 서명 전에 문안 교섭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스페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그 정도 지금 문안 교섭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을 못 하고요. 가능하면 조속히 이제 협정을 체결해서 발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 여기까지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으시면 손을 들고 네,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서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과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봉장준 과장님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